위키트리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월 방송 진행을 맡게 된 황호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논란이 된 프로농구 원주 동부 푸름이 강동희 감독의 승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프로농구 해설자이신 분들을 초대해서 해설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승부 조작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농구 전문 얼간지 점프볼의 손대범 편집장님과 농구 전문 얼간지 루키의 조현일 편집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 내주셨는데 짧게 각자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전문 월간지 점프볼의 손대범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KBS 그리고 KBL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농구 팬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NBA 전문지 루키의 편집장을 하고 있고요. SBS ESPN에서 NBA 해설을 맡고 있는데 제가 오늘 30분 늦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 위키트리 소셜 방송 시청자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강동희 감독의 승부 조작 사태는 어떻게 된 것이며 검찰 조사 결과 또 어떻게 될 것이며 향후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3월 4일이었죠.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검찰이 승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감독 K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뒤로 밝혀진 것이 바로 그 K 씨가 강동희 감독, 바로 원주 동부를 이끌고 있는 강동희 감독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동희 감독이 2011년 3월에 브로커를 통해서 4,700만 돈 정도 받고 이 승부 조작을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를 씌웠는데요. 사실 처음만 해도 그것이 단순한 혐의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는 혹은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소환 조사 통해 또 실제로도 강동희 감독도 소환 조사에서 끝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 검찰이 워낙 그 증거 확보했는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또 결국에는 지난 월요일 날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구속된 수감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역 시절에 워낙 대단한 스타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이 크고 뭐 처음에도 K가 강동희일 것이냐 막 그런 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요. 이 승부조작 사태라는 것이 사실 이번이 다른 종목까지 보자면은 국내외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많은 승부조작 사태가 있는데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꼭 보면 전문가라든가 혹은 네티즌들이 이러한 형태로도 승부 조작이 뭐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나 혹은 의혹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지금 예전에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학원 스포츠의 비리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현직 고교 축구 감독이 와서 이제 모자이크와 익명 처리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승부 조작을 해서 경기를 패배할 때 선수에게 페널티 에어리에서 고의로 파울을 해라. 그렇게 해서 페널티 킥을 유도한다거나 굉장히 잘한 야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에이스 투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제 자기가 이제 지려고 조작하는 경기에 그 선수가 아닌 정말 경기에 나와본 적도 없는 선수가 등판해서 상대팀 에이스랑 맞붙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패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강동희 감독님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혐의는 선수 기용을 이용한 그런 조작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이 농구 전문가이자 이제 해설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조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팅 전문가이신 조현일 씨가 또 말씀하시죠. 네, 농구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책 사업이잖아요. 예. 네, 합법적으로 이제 배팅을 할 수 있지만 선수나 감독,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배팅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 감독이나 선수들이 경기를 조작하는 거는 스포츠 토토 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점수대를 전후반 맞추거나 다른 경기와 함께 최종 점수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경기를 한 번에 그렇죠.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춰야 될 득점대도 다양하고 또 다른 팀까지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승패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사설 토토거든요. 지금 사설 토토가
거의 매출이 뭐 6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검은 돈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죠. 사설 토토가 아니라 그건 우리끼리의 용어고 정확하게 보면 불법 토토죠. 네. 그렇죠. 불법 토토죠. 그래서 서버를 이제 해외에 두고 웬만하면 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토토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스포츠 토토와는 다르게 뭐 첫 3점 슛시도, 뭐 첫 자유 투시도, 뭐 첫 리바운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종목도 프로 스포츠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위 저희가 뭐 즐기는 아마추어 스포츠, 아마추어 대학 스포츠 대학 같은. 농구. 네. 심지어 고등학교 농구 막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악의 손길이 정말 쉽게 이렇게 뻗칠 수가 있죠. 그런 무대는 이제 프로보다 아무래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한 방어가 이렇게 방어랄까 이런 게 좀 감시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더욱 나쁜 사태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또 철저하게 회원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서버 URL로 바꾸면서 그쵸.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가입하고 싶어서 쉽게 가입할 수 없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더 검찰이 잡기 힘든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로커, 예. 이제 브로커들이 그냥 브로커 짓만 하면 되는데 예. 선수나 감독에게 이제 유혹의 손길을 뻗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과거에 뭐 다른 4대 스포츠 중에 이제 농구만 뭐 청정지역이었는데 예. 배구, 야구, 축구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죠. 네. 아까 얘기하듯이 다른 종목에서도 승부 조작 사례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전 세계 뭐 유럽 프로축구에도 그런 파문이 있었고 다양한 종목, 다양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농구에 국한돼서 보자면은 외국을 눈을 잠깐 돌려볼게요. 외국에서는 어떠한 승부 조작 사례가 있었고 또 조작 자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이제 막고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선수가 가담한 예가 하나 있었죠. NBA가 아니라 NCAA 미국 대학농구에서 대학농구요. 2004년도에 예.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선수 2명이 예. 승부조에 가담을 해가지고 고의로 좀 자유투를 놓치는 등 그런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제 NCAA 체육위원회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막대한 벌금과 함께 5년 징역을 내렸죠. 구형을 했죠. 또 감독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NBA나 NCAA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불법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한 편이에요. 어떤 식이든 일어나면은 철저하게 징계를 단행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발하는 것 방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또 바꾸곤 하죠. NBA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판의 이제 개인 조작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불법 토토가 결국 시발점이 됐죠. 배팅, 불법 배팅. 팀 도너기 심판이 또 상당히 사안이 큰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결승 무대에서 4강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4강전인데 이 팀과 이 팀이 득점이 많이 나야지 그 점수가 이제 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점수를 심판이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툭 건드려도 파울, 뭐 정당한 몸싸움을 해도 파울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세크라멘토라는 팀이 LA 레이커스한테 이제 패했었는데 그게 훗날에 이제 심판의 조작 행위였다. 이렇게 돼서 당시의 보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파울이 많았다. 뭐 그런 항의도 많았었고 세크라멘토 쪽에서도 정말로 많이 불쾌했던 그런 경기였고 또 의문도 많이 들었었고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이제 진실로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허탈했고 사실 그렇게 보면은 NBA 심판 한 명이 역사를 바꿔버린 바꿨죠. 셈이잖아요. 그때 당돌하게. 만약에 이겨서면 뭐 결승전에 나갈 수도 있고 세컨드 팀이 그런 거니까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심판이 결국에는 FBI에서 조사를 받고 또 징역을 받고 결국에 NBA 심판에서 연구 제명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NBA 심판 배정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또 결과를 나왔었죠. 그리고 또 뭐 메이저리그를 봐도 사실 그 피트로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안타왕 피트로즈. 그렇죠. 안타왕이나 4,000개 이상의 안타를 쳤는데 결국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자기가 감독을 하면서 자기 경기에 직접 도박을 했던 그렇죠. 그런 사례였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명예전당에 예.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단호하게 이렇게 처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기 때문에 조작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심판을 매수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도 조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하는 네. 그런 그 농구는 뭐 1쿼터 갖고도 경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상당히 그런 거에서 유혹을 하기 쉽죠. 아무도 사실 눈치 못 채거든요. 사실 뭐 나중에 최종 결과 100대 98로 끝난 경기만 기억하지 사실 1쿼터 19대 18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브로커들이 선수에게 증거가 안 남는다. 뭐슛 몇 개만 놓치면 되는데 그러다 2, 3, 4쿼터 잘하면 다 1쿼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기자 입장에서 기사 쓸 때도 1쿼터 이렇게 졌다고 한 줄 나가지 뭐 이 선수가 슛 몇 개 놓쳤다라는 걸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브로커들이 선수에게 쉽게 말하는 게 1쿼터 혹은 1세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처음에는 아무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결국에는 돈이 오가게 되면은 예. 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미 금전권 관계가 오간 상태에서는 발을 빼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죠. 실제로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뭐 사례가 예전에 밝혀진 사례를 따져보면은 그 브로커가 여자 선수에게 이 명품 백을 들고 왔다 그래요. 명품 백을요? 그 안에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근데 주면서 그것이 사실은 의도된 게 아니라 내가 너 좋아서 선물로 주는 거야. 너무 예뻐서 선물 주는 거야. 그렇게 수차례 주다 보면은 예. 선수도 받게 되고. 근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내가 뭐 이혼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조직폭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조직폭력.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 1세트만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를 거야 해서 한번 가담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달리게 됩니다. 그 선수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 선물 사주고 뭐 그러다가 정에 호소하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안을 거절한 선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남자 농구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런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브로커들이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없을 수 없다. 그렇게 내놓고 검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강동희 감독 같은 경우는 그 4차례에서 검찰이 이제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기로 이제 지목이 된 게 3월 11일 날 있었던 예.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오리온스와 동부 간의 경기였는데 예. 그 경기도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보면서 참 희한하다 생각했었던 게 주전 선수들이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경기는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좀 그런 식으로 강동희 감독도 가담한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본인도 부인했던 사실이겠지만 예.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른 스포츠나 이제 다른 종목 같은 데서도 승부 조작 이런 게 나오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팬분들이 점수 차가 강팀이 너무 약팀에게 일방적으로 지거나 혹은 선수 기용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심판 판정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일단은 좀 요즘은 의심을 많이 하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농구판에서 특히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누구 커넥션, 누구 가족, 패밀리 뭐 해가지고 네. 사실 거의 그냥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져주거나 뭐 이런 게임들은 굉장히 저희가 봐도 그냥 일반 또 팬들이 봐도 저 게임은 이상하다 이런 게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그 금품이 이렇게 오가고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있지만 사실 그것부터 또 근절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불신이 그렇죠. 계속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또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대한농구협회 심판들이 대거 검찰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부산 경찰서에서.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그런 얘기 많이 오갔어요. 심판 일단 흔한 말로 농구에서 작업이라고 하는데 작업. 예. 이런 작업이 오가면서 예. 뭐 누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냐 그런 거에서 승부가 엇갈릴 때도 있었거든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예, 예. 이미 밝혀진 사례가 있고 심판 간사가 구속이 됐고 그런 것이 아마추어에 있었으면 프로에도 없었겠냐라는 의심을 계속 가게 한다면 결국에는 예. 프로농구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발표는 안 했다 해도 심판들도 자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실제로 이미 올 시즌 초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예. 모 심판이 몇 년 전에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지만 또 받았던 사실 자체가 문제가 돼서 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심판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예. 또 연맹이나 협회도 그런 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돈이거든요. 예. 이 돈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또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예. 예전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그 K리그의 승부 조작도 대개는 좀 이렇게 K리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 구단과 좀 시민 구단, 가난한 구단 이런 구단들 간에 선수들의 그 연봉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었는데 물론 부자 소위 말하는 고액 연봉자라서 논란이 된 선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후보급 그렇죠. 선수들
소득이 낮은 그런 선수들이었던 경우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공략이 KBL도 쉬우니까. 예. 네. 선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사업 유소년 사업을 할 동안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대처 방안을 한성균 총재께서 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얼마나 당장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선수협회가 만들어지고 선수들의 복지에 좀 도움이 된다면은 약간 그런 문제도 약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질문 드린 건데 그러면 이번 승부 조작 의혹 사태 그리고 이 사태와 또 추후 이런 재발을 위해서 KBL이 어떤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고 또 펼쳐 나가려고 하고 또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꼭 KBL이 아니라 뭐 구단 차원에서 혹은 뭐 아마 연맹이나 학교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 뭐 진행되려 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승부 조작은 아니지만 예. 데이비드 스턴의 총재가 NBA 되자 총재. NBA 총재인 데이비드 스턴의 그 총재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약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1, 2, 3차로 진행이 됐었는데 예. 처음에 적발이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자진 신고를 하면은 예. 감형을 해주고 모른 척 넘어가지고 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어떤 징계 마지막에 적발이 되면 아예 영구제명 영구제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봤었거든요. 예. 이번에 뭐 KBL도 한성규 총재께서 이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예. 뭐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고 또 적절한 선에서 이 감형까지 괜찮겠다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일단 대놓고 가면 일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투명하게 선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부조리 센터라 할까요? 감찰 센터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다른 연맹에서 이 정직 그 형사권을 가졌던 사람을 암행 감찰을 시켜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없도록 때로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KBL 역시 이제 뒤늦게나마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런 승부 조작에 대한 자진 신고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내가 누구한테 뭐 얼마의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신고하거나 사실은 받았었는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KBL이 어제 뭐 긴급 이사회 열어서 뭐 FA제도 수정하고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선수협회 창설하고 또 은퇴 이후에 뭐 그런 복지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의 본질이 돈 때문이었고 예. 사실 어떤 뭐 배팅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보다도 그 성향이 문제가 되는 건 돈 때문이잖아요. 예. 또 특히 선수들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선수로서의 생명은 길어봤자 30 요새는 뭐 많이 늘어났지만 38, 7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뭐 FA 제도 손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금액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좀 선수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좀 특히 이번에 연루가 됐던 인물이 사실 프로야구 선수 그때 박현준 선수, 김정현 선수라든지 뭐 K리그에 물론 뭐 김동현 선수 국가대표 출신이었지만 강동희 감독만큼의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상징성이죠. 그런 상징성, 네. 종목을 이름값은 대표하는 그런 선수였죠. 정말 뭐 저희 같은 농구 전문 기자를 떠나서 팬인데 강동희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컸거든요. 예. 그래서 뭐 NBA로 따지면 매직 존슨이 승부 조작을 한 셈인데 그만큼 마음에 와닿는 충격도 컸고 일반 시민들도 사실 강동희 하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트위터로 질문이 왔는데 농구 선수들 관련돼서 밝혀진 사실이 혹시 있는지 그런 질문이 왔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죠. 검찰이 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간에 도는 소문에는 이것이 확대될 방침도 있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확대가 된다고? 네, 수사가 뭐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검도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는 뭐 연루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 이 승부 조작에 대해서 영구 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강동희 감독이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KBL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면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KBL이 영구 제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이미 농구 사회적인 관계자나 분위기가 농구 팬들에게는 그렇죠. 예. 마음속에서 이제 코트의 마법사라는 그런 닉네임이 예. 제명된 사라졌죠.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렇죠. 상당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 얘기를 돌려서 지하철 같은 걸 이렇게 타다 봐도 아까 사설 베팅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설 베팅을 뭐 벌금이 얼마고 처벌이 어떻고 이러한 이런 광고물 같은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처벌의 수위가 좀 약한지 강한지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설 베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예. 불법 베팅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먹진 않죠. 예. 근데 그 사설 베팅, 불법 베팅을 하는 이유는 뭐 종목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도 있겠지만 그건 스포츠 토토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이 배당이라는 게 높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돈 때문에. 그쵸. 돈을 걸었을 때 네. 받아올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황호재 기자랑 손대문 기자랑 싸우는데 제가 손대문 기자가 이긴다에 뭐 1.45가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에 떴어요. 예. 그러면 불법 베팅은 손대문 기자가 이긴다에 막 1.7이 떠요. 그러면 10,000원을 거면 7,000원을 더 따게 되는 예. 거니까 당연히 사설 베팅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좀 비유가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뭐 스포츠 토토 쪽에서 약간 그런 뭐 배당에 관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 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불법 토토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잡아내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럼요. 뭐 그 예. 또 증거 자료도 제시를 해야 되고 음. 또 하는 사람도 이제 처리를 이제 그런 그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토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위축되고 막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처벌이 세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겁이 나서라도 못 그렇죠. 그러는데 예.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요. 결국에는 강력한 처벌이 좀 국가 차원에서 네. 예.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스포츠 토토가 이 조현일 편집장 말씀대로 국책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다음에 예. 이제 그 종목에 투자가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아마추어 농구가 오늘날에는 이 스포츠 토토에서 형성되는 그 기금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초중고, 대학교까지 예. 심지어는 프로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이 유소년 팀까지 이 스포츠 토토에서 형성이 되는 자금이 다시 재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사들은 자기가 갖고 가지 말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다시 사회 환원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스포츠 토토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사회 기능. 환원 기능을까지도 훼손이 될까봐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많이 또 훼손이 됐고 많이 훼손이 됐고요 이미. 예. 또 무조건 이게 싸잡아가지고 도박이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 이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자정적으로 뭐 10만 원 이상 할 수 없도록 예. 혹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감찰 제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강화되고 있죠. 지점장들이라든지 점주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노력이 많이 압박이 많이 가해지고 있고 교육도 교육도 시공되나요? 시주기로 되고 있고 그렇기 아멘 때문에 감찰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정책이 돼가는 상태인데 이 사설 베팅으로 인해서 불법 베팅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있고 또 실제로 스포츠 중계를 봐도 댓글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뭐 그렇죠. 언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상당히 불쾌하고 음.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부분까지도 예.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스포츠 토토를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이 건전한 토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체육공단의 지능기금으로도 쓰이고 이런 좋은 순기능들이 있는데 소액으로 즐기면 되는데 그 자체를 너무 이게 소위 말하는 배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긋난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또 심어지고 그렇죠. 또 이게 솔직히 정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하는 토토는 괜찮은데 사설은 또 이런 승부조작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하루빨리 이게 뭐랄까 근절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끝으로요. 두 분은 농구 업계에 이제 종사하시고 또 오랜 또 팬이고 해설자의 입장에서 이번 일이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매우 이제 안타까운데 두 분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두 분 생각으로 그런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로커나 이제 브로커가 될 수 있는 사람 혹은 또 현직 브로커일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아니지만 또 연루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겠고 조작이란 게 브로커만 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관계되잖아요. 선수, 현직 프로 선수라든가 아마 유망주
그리고 또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협회라든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줄 수 있겠어요? 일단은 네. 처음에 이제 감독의 그런 사건이 소식 들었을 때 한 이틀은 아무 일도 못한 것 같아요.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거의 밤을 새고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정황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 정도로 상당히 마음도 아팠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네. 일단 사실 뭐 뜬구름 잡는 게 뭐 농구를 훼손하지 않게 뭐 마음가짐 제대로 하자, 네.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임하자 그런 말들은 사실 말은 쉬워도 임하기도 힘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번 KBL 내놓은 방안처럼 선수를 좀 더 도울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빨리 더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농구로 먹고 이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프로 감독들도 그렇고 예. 농구 대잔치 시절에 감독들이 많잖아요. 예. 팬들의 사랑을 먹고 이까지 왔으면은 좀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해야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농구를 잘해서 온 것도 맞지만 사회적인 관심, 국가적인 관심, 또 팬들이 티켓을 낸 돈 그것이 아니었다면 사실 존재 가치가 없는 그 기업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농구를 좀 더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인 팬장님. 저는 일단 선수들 뭐 이렇게 사실 주변에 운동하는 프로 선수든 뭐 지금 엘리트 교육을 체육을 하고 있는 뭐 운동 선수든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 들끓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로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전직 선수든 정말 말 그대로 전문 브로커든 다 그런 사람들을 좀 선수들 스스로가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좀 그런 끓는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스스로들이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KBL도 리그 연맹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NBA랑 KBL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NBA는 이제 그런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물론 KBL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뭐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손대 편집장 말씀대로 선수나 감독들 모두 이번 사건이 사실 검찰 조사까지 들어갔다는 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본인이 책임감과 좀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좀 경기력도 많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나게 됐을 때는 혹시나 만나게 되면 이런 주제가 아니라 좀 즐겁고 좀 이렇게 유쾌한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미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15일 방송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